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수상한 공시에서 다뤄볼 기업은 바로 HMM인데요.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흠슬라 HMM, 1조 흑자 전환, 돌아온 해운업 전성기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간단히 전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1976년 아세아 상선으로 설립돼 95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컨테이너 운송, 벌크 화물 운송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해운 물류 기업인데요. 76년 유조선 3척의 운항을 시작으로 컨테이너선, 벌크선, 방탄선, 중량 화물선, 특수 제품선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해 경쟁력을 강화했고 다각화된 물류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6조 4,133억 원에 영업이익 9,808억 원을 기록한 바 있고요. 2019년 대비 매출액은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조 2,805억 원 증가해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5,898억 원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는데 단기순이익 1,240억 원을 기록하며 역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컨테이너 적치량이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지만 전 노선의 운임 상승으로 인한 업황 개선과 또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실적을 개선한 HMM, 역시 올 1분기 창립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냈죠.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지금 워낙 이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떠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HMM 이 발음하기 좀 편하게 우리가 흠 아니면 흠슬라 이렇게 요즘 많이 애칭이 좀 붙었죠. 자, 14일이었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 좀 발표를 했는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아주 우수한 호실적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자, 회사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작년에 1조 3,013억의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올해 약 85%가 좀 증가한 2조 4,28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하면서 작년에 한 200억 원의 이 손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9,809억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1조 109억입니다. 1조 109억을 이제 달성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1,540억을 좀 기록하면서 이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이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해운 운임이 좀 급등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이후에 업황의 어떤 불안으로 좀 가중됐던 이 해운주가 이 전환점을 좀 맞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점차적인 어떤 이 선주의 선사, 이 발주량의 감소 이후에 지금은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이 소화 자체도 좀 어려울 뿐더러 운임이 너무 비싸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역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좀 달성하면서 2021년도에 이 해운업황, 이 호황기의 어떤 도래사실 아니냐라는 좀 신호탄으로도 좀 제기가 되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이 해운업, 사실상 불황기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신호들이 호황기를 맞이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HMM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 실적적인 개선 부분에서는 지금 이 선반영됐다. 주가가 단기에 너무나 급등을 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예상 컨센서스, 즉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회한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MM에 대해서 주가의 어떤 이 전망치를 약간 중립적이게 보는 이 시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등한 주가의 요인입니다. 지금 이미 이 기대감이 너무나 반영됐기 때문에 이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오기에는 다소 지금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다소 어떤 중립적인 좀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데 자, 실적적인 부분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해운업의 어떤 업황기가 즉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노를 급하게 저어야죠. 그렇죠. 지금 지난 한 10년간 이 해운업에 어떤 부진이 좀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이제 사라진 한진해운이 국내 1위, 그 다음에 현대상선, HMM이 2위, 그 다음에 지금 대한해운이 3위의 선사로서 좀 운영이 됐다가 전 세계 7위였던 이 한진해운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시장 파기 이후에
이 작년 2009년도에 이 대공황, 그러니까 경제 위기 당시에 세계적 어떤 경제 위기 당시에 이 해운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선박들을 이제 급하게 많이 매각을 좀 했고 이로 인해서 경색돼 있던 이 주기가 거의 10년에 좀 육박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회복됐는데 그렇다면 2021년도의 어떤 실적 성장세는 어떤 것이냐? 지금 완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분기가 무려 2조 4,280억, 85%가 좀 증가를 했고 흑자 대비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1조 193억 원이 이제 증가된 9,808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신호탄이 될 것인가?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자 이제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변수 요인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줄평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바로 대규모 전환사채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잠깐 내용 보도록 하죠. 자 회사는요 190회차 무보증 이권부 3호 전환사채 전환 청구 일자가 좀 도래되고 있다. 언제? 2021년도 다음 달 6월 말에 만기되는 3천억 원의 이 전환세채가 이제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이 5천 원이죠. 오늘 이 회사 이 주봉 주가 일봉상 주가를 보면 오늘 현재가 보면 42,500원인데 그래도 한 8배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좀 예상할 수 있는 이 대량의 3천억 규모의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될 것이다 라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 갸우뚱하게 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환사채가 시장이 풀릴 것이냐 풀린 이후에 주가 가치의 희석이 불가피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산업은행이 엑시트 관점에서 나설 것이냐 많은 이 추측과 많은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서로 이 주장하는 그렇죠. 시점들과 그렇죠. 관점들이 좀 다르죠. 관점인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봐도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막대한 이 시장이 푼다?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할 거 보이고 네. 만약에 전 조심스럽지만 전환 청구권 행사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한 내에 안 하면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전환 청구를 할 텐데 그렇다면 매각 관점에서 지금 한국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매각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금 아주 업황이 지금 회복됐고 지금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내고 있던 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피투자했더니 많은 지원금을 엑시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주가를 이 전환사채를 장내에서 처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결론적인 부분은 매각까지인데 일단 포스코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포스코는 뭐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인수 관련된 어떤 보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죠.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운업을 반영해서 이 흠슬라 HMM의 모멘텀도 한번 차트 보면서 짚어주실까요?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지난번 우리가 한 줄평에 좀 했는데 자,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보수적이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이 4만 원대를 지금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보유 관점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42,350원. 최근에 이 주가가 어떤 하락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재료 소멸 관점도 맞습니다. 지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자, 5월 13일 날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인데 그렇다면 지금 상승분을 크게 반납할 구간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추측되는 부분이 대규모 전환 청구 이후에 주가 가치가 좀 훼손되는 즉 희석되는 어떤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데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더라도 자, 주가의 상승 모멘텀,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 훼손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리스크는 전환 청구 이후에 주가 가치 희석을 갖고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전환 청구 이후에 매각이 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새로운 어떤 인수 주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운행할 수 있는 지금 금융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서 경영을 좀 하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주체가 인수를 해서 회사의 어떤 외형 성장, 그 다음에 실적의 성장이 맞는 외형 확장,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뭐 내재적인 어떤 피투자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유력시 하려면은 지금이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도 매각의 어떤 방법으로 산업은행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런 관점에서 4만 원 이상의 주가 좀 지지한다면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홀드, 즉 보유가 맞는데, 자, 그렇다면 신규적 매수 관점이 뭐냐? 지난번에 저희 한번 이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실적적인 요인이 좀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준다면 33,000원, 33,000원에서 38,000원 구간이 도래가 된다면 그래도 1차 매수 유효 구간이 좀 아니냐. 자, 요 구간입니다.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33,000원에서 38,000원은 포트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이 좀 맞지 않겠는가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장기 관점입니다. 33,000원 좀 하회한다. 그럼 27,000원에서 33,0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실적의 어떤 요인들, 실적 반영되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될 때 엑시트 관점으로 보더라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차는 33,000원에서 38,000원 포트 비중 10%, 그 다음에 2차 매수 구간은 27,000원에서 33,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5%까지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무엇보다 해운업의 호황기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다고 짚어주시면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는 4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라고 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구간 타점 짚어주신 거 말씀드리면요. 33,000원 선에서 38,000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요인이 반영된다면 27,000원에서 33,000원 선 포트 비중 15%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 우수 AMS입니다. 살펴볼 주제는 우수 AMS 1분기 흑자 전환 성공입니다. 1983년 2월 설립되었고 2007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조향 부품, 구동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수 AMS는 현대자동차 체코법인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 체코 현지 법인을 2012년 4월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3사 등의 엔진 브라켓트, 샤시 파트, 변속 기부품 등 기존 물량을 계속 공급하고 신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신뢰성 확보로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2,286억 원, 영업손실 61억 원, 순손실 77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보다 매출은 10.5%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019년보다 매출은 감소하고 적자 전환한 우수 AMS가 그래도 1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죠. 예, 지금 우수 AMS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대단히 좀 힘들고 답답한 어떤 주가 흐름 때문에 좀 많은 좀 걱정을 좀 하셨던 그런 종목인데, 저희 오픈 채팅방에 좀 들어와 계신 이 회원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골라봤는데, 일단 우리가 일봉 차트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봉상이 저점 영역대에 있던 이 주가가 자, 3,700원에서 4,000원대라고 좀 본다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 주가가 계속돼서 좀 했는데, 회사가 2018년도, 제 기억은 한 19년도에 인수주체가 또 다시 바뀌면서 지속적인 어떤 3,000원에서 4,000원 중후반을 계속 횡보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8월부터 갑자기 이 대규모 전환 사태의 전환 청구가 좀 있고 난 이후에 발표됐던 이 모멘텀이 바로 범현대가였던 이 현대 BNG 스틸의 이 정대선 사장이 이 경영일성에 좀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인수할 것이냐라는 인수설이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단기에 좀 급등을 했죠. 바로 요 구간인데, 작년 8월부터 한 10월까지 거의 뭐 지금 한 3배 가까운, 자, 전고 영역이 한번 보죠. 13,150원인데 3배 가까운 이 시세 차익이 좀 발생된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현대 이 BNC의 이 정대선 사장이 지금 인수하고 있는, 자,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다담 하모니 제1호 유원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최다 출자자가 좀 변경됐다. 현대 BNG 스틸을 좀 변경이 됐다. 지금 여기 이제 상호가 좀 변경이 돼서 잠시 좀 보죠. 공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H아이콘이죠. HNX와 H아이콘. 지금 이 변경된 현대 BNG 스틸의 변경 상호인데 HN하이콘과 HNX로 지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인수자로서 이 투자를 좀 단행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최다 출자자까지 변경이 되면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과거에 화성고속 주식회사 그 다음에 영암고속 등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이 지분 25%를 제3자가 이제 출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HN하이콘, HNX 이 두 쪽으로 최다 출자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상황에서는 다담 하모니 1호 조합이 지금의 최대 주주는 맞지만 출자 조합에서 최다 출자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현대가의 이 대표적인 인물인 정대선 사장이 우수의 AMS를 좀 인수한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사실 이제 지난해 좀 부각이 됐고 난 이후에 지금 인수 이후에 어떤 별다른 어떤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그렇죠. 뭐 도드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또 보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모멘텀은 또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일단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바로 어제였는데 자, 회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을 했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570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00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15억 원의 분기 손실을 발생했는데 올해 2억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죠. 다시 하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에 23억 원의 분기 단기 순손실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2억 3,400만 원의 손실을 좀 내면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고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작년 23억 대비 거의 뭐 한 20억 정도, 21억 정도 크게 감소한 2억 3천의 순손실을 좀 내면서 자 1분기까지는 어찌됐든 실적적인 개선 요인을 좀 가져왔다. 그렇다면 반기부터는 어떨 것인가 라는 관점인데 자 고무적인 거는 지금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570억에서 800억으로 좀 늘어나는 점. 그래서 영업이익의 어떤 폭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우수 AMS는 지금 이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향 부품과 구동 부품을 현대차, 기아차에 좀 납품하는 대표적인 1차 협력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우수전기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과거 5년 전부터 개발했던 소형 전기차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소량 납품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기차의 원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나 외관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로 어떻게 해서 구동을 내가지고 디자인은 그 다음에 이슈인데 소형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완성차로 납품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우수 AMS다. 가능성. 그렇죠. 이런 관점들 때문에 지금 우수 AMS가 지금 현재 이 구동장치, 조향장치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이 매출 파이 부분을 과연 언제까지만 좀 가져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로서 특히 소형 전기차의 완성차 시장으로 선회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예상이 되고 지금 매출액은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폭을 좀 갖고 오지 못했어요. 크게 가져오지 못했죠. 왜냐하면 2억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기 이후에 점차적인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엑시트 부분 투자 이후에 실적이 개선된 부분에서 충분하게 투여했던 이 개발비 부분을 언젠가는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반기 이후에 어떤 실적을 보고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한 번 더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반기 이후의 실적을 또 체크해보고 무엇보다 국내 자동차 이 3사의 1차 협력사로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선회한다면 충분한 상승 모멘텀도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타점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타점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그런 모멘텀은 뭡니까? 그렇죠. 모멘텀. 우수 AMS에 지금 아직 남아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좀 있는데 자, 첫 번째 1분기 실적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전환을 했고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를 했죠. 그런데 반기 이후에는 이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더 가져가고 단기 순손실이 비로소 흑자 전환된다면 그게 이제 1차 시그널 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작년 하반기에 현대 BSNE가
투자했던 전환사채와 유상증자의 납입 이후에 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7,000원에서 8,000원대가 이들의 어떤 납입 단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납입가보다 지금 5,700원으로 지금 하단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회사를 아마 경영하는 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 올해 이제 하반기 이후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주가 부양책이 좀 있지 않을까. 관련된 어떤 신규 사업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추세는 좀 전환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관련해서 잠깐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1차 지지선이었던 6,300원대가 지금 무너져서 지금 5,730원, 6,000원대 좀 미만에 있죠. 바로 이 구간인데 저희가 이제 밀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은 바로 6,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단순 조정에 따른 흐름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이 제로 소멸 가집니다. 근데 제로 소멸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적인 부각은 지속돼서 가고 올해 2021년도에 실적의 개선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피투자했던 현대 BSNE 측의 어떤 이 전환사채 유상증자의 어떤 엑시트 관점 이후에 추가 투자 부분을 예상한다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좀 나은 어떤 주가의 어떤 추세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구간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5,700원에서 자, 5,000원에서 5,700원 구간은 자,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자, 5,000원에서 5,7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자, 포트 비중은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실적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 일봉상의 저가 영역대에는 맞다라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 의견을 해드리는데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미리 지금 뭐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관점에서의 의견이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반기 실적의 어떤 부각 시에 그때 우리가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좀 낮춰가는 그런 전략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재료 소멸이 아닌 조정에 따른 흐름에 대한 하락세다. 그리고 반기 이후의 실적 개선이 아마 1차 시그널이 될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추세는 전환될 것이라고 의견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구간 타점 짚어주신 부분은 5,000원 선에서 5,700원 적극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짚어주셨고요.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가져가면서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미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반기 실적 부각 시 분할 매수하라는 의견 역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수성한 공시에서 끝으로 살펴볼 기업은 에코마이스터인데요. 그중에서도 다뤄볼 주제는 상장 폐지 기로에 선 에코마이스터 거래 재개 가능성은 입니다. 이 회사는 82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종속 회사로는 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 에코그린, 비즈마이스터, 에코큐빅타이 총 4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실체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철도 사업 부문과 환경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철도 사업부는 철도 차량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환경 사업부는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철 부속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는데요. 회사는 투자한 관계 회사의 사업장이 인도에 소재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과 외부 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 등이 어려움에 있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에코마이스터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밝혀지면서 아마 보유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어떤 공시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어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감사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좀 제출을 했는데 의견 거절이 되면서 지금 상장 폐지의 사유가 좀 발생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에코마이스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는데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의견 거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권이 좀 거래 정지됐는데 에코마이스터의 경우에 지금 인도의 이 해외 종속법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해외에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이 확산이 좀 되면서 그렇죠. 인도 자체에서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감사의 어떤 회계 감사가 좀 지연된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으로 대부분의 어떤 투자자들이 그런 사유일 것이다라는 예측 좀 했는데
저희가 에코마이스터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던 경험이 좀 있었죠. 애석하지만 저희가 에코마이스터 경우에는 의견, 감사인의 의견 사유를 좀 보고 투자해도 좀 늦지 않다. 감사보고서의 지연 제출 부분은 그래도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투자하는 어떤 이 의견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마이스터 이제 뭐 보유자 관점에서는 대단히 지금 뭐 혼란스러운 좀 상황입니다. 잠깐 감사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보고서에 왜 의견 거절이 되었는가 좀 사유를 좀 알아야겠죠. 네. 잠깐 좀 사유를 보도록 하죠. 자, 의견 거절 근거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사안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공시된 유의적 불확실성 영향을 고려했다. 재무제표에 공시되어 있는 불확실성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고려해서 작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내부회계관리제도는요, 회사 결제 라인이 좀 미비하거나 어떤 이 법인인감 등 어떤 이 보고체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 회사의 보고체계나 승인체계를 좀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회사는 2014년 중에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가 당시 회사의 종속 기업인 비즈마이스터로부터 자금을 입금한 후에 비즈마이스터가 회사로 다시 동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입금했다. 앵커님 좀 이해가 됩니까? 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회사 에코마이스터의 이 자회사 종속회사가 비즈마이스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이 매출 채권, 즉 회사가 받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게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관계자들이 납입을 한 겁니다. 납입을 했는데 마치 거래처에서 회수해서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자금을 입금했다. 즉 자금을 가장 납입했다라는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자, 회사는 그런데 2014년도 재무제표 상에서 특정 거래처로부터 동금액만큼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맞죠. 2014년도에 좀 벌어진 건데, 거래처의 외상채권, 즉 물품을 납품하고 받아야 될 대금인데 이 대금을 못 받게 생겼는지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어떤 특수관계자가 대신 갚은 거예요. 갚았는데 이게 마치 정상적인 어떤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오인을 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14년조 특수관계자 등이 비즈마이스터에 입금하던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급하여 또 수정했다. 2014년도 당시에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회수했다라고 해놓고 그 이후에 이게 회수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라고 이 회계를 또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중 종속기업의 에코그릿, 에코큐빅 타이와의 자금 거래를 일반적인 어떤 상거래로 회계 처리했다. 차입 거래, 즉 빌린 이 작은 거래를 이 상거래, 주고받은 돈처럼 상거래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회계적인 어떤 부정행위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계속기업 가정의 유의적 의문. 자, 뭐 너무 어려운 것들을 다 제외하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의 미행사 확약. 자, 이게 뭐냐면 전환사채를 내가 회사에 납입했어요. 내가 사채를 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채권자인데 회사한테 1,000원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행사가가 지금 회사에 주식이 900원이면 내가 전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왜냐면 주당 100원에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 전환 청구 안 할 테니까 내 돈 원금 돌려주세요 하고 이 조기상환 청구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의 미행사, 내가 회사에 돈 달라고 안 한다라는 이 확약서를 쓴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회사에 어떤 부채 이슈는 없다라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자, 계약상은 틀리다는 거죠. 관리 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지정 사유가 발생되면, 즉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원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에코마이스터의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 대단한 어떤 이 자본 잠식도 있고 부채가
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합리적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한 건데, 자, 두 가지입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두 번째, 계속 기업 가정의 유의적 의문이 주 사유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유를 짚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 재개 가능성,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한 가지를 좀 더 봐야겠죠. 지금 의견 거절로 인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좀 어려워할 텐데, 일단 이런 겁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 이의 신청서를 일단 제출을 하면요, 차기 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선 기간이 좀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까지는 개선 기간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 올해 2014년도에 잘못된 회계 부정을 다시 좀 바로잡고 재감사를 좀 받아서 2020년도의 사업 부분을 의견 거절해서 적정으로 받고 2021년도에 감사 보고서를 적정 의견을 좀 받는다면 회사는 충분하게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인 사실은요,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지금 누구냐? 자, 에코마이스터의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바로 시너지 IB투자입니다. 지금 시너지 투자 그룹, 지금 시너지 파트너스가 있고요, 시너지 투자 자문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상장사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시너지 이 투자 그룹에서 지금 시너지 IB투자라는 이 회사로 최대 주주로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장 폐지의 기록까지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분 구조를 보죠. 시너지 IB투자는요, 올해 3월 30일 기준에서 지분 13.6%를 갖고 있고요. 자, 구재영 씨는 이 시너지 투자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분 1.96%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15%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과연 상장 폐지까지 좀 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다. 어찌됐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에코마이스터의 어떤 경영 장사를 좀 이끌어낼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2014년도에 어떤 회계의 어떤 부정 부분이나 2014년도에 어떤 회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다면, 반기에서라도 일단 적정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한다면 충분히 거래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최대 주주가 어떤 이 투자 이 그룹으로서의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저는 그래도 에코마이스터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당분간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또 불안하시겠지만, 대표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 토대로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위기 극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보고요. 현재 시간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텐데, 오늘은 전은주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